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란만장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는지 안전띠를 메고 2024년의 첫 방송 출발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2024년 비투쇼와의 선택, 제가 기대하고 있는 코인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정형 그리고 공격형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할 텐데요. 먼저 누구나 참고할 수 있는 안정형 코인입니다. 첫 번째, 대충은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2024년의 주인공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ETF가 승인될 테고, 그리고 반감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코인들도 눈치 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의 이 크기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쳐다보자. 비트코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표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 풀고 언제 뛸까 하고 이제 출발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더리움에게 당연히 차례가 오겠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코인 프로젝트가 이더리움과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의 표준은 이더리움이다. 그리고 디파이에 가장 많은 자금이 묶여있는 게 이더리움이기도 하죠. 가장 큰 생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에서도 이더리움에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다음, 칼다노 에이다. 모든 프로젝트 중에 가장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동안 약간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이클에서도 확인해 보셨듯이 개발을 하고 있다면 뭔가 개발한 내용을 발표를 하겠죠. 그런 발표 시점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하드포크를 한다든지 업데이트, 뭔가 개발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 자, 다음 프로젝트 솔라나. 솔라나는 제가 여기 안정형 카테고리에 넣어놓긴 했지만 안정형이라기보다는 공격형에 가깝습니다. 벌써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 파이어 댄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 댄서의 개발 방향, 결과물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2024년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코인 중 하나가 바로 솔라나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굉장히 많이 움직여 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 변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큰 상승을 한다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체인링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하는 코인이 바로 체인링크다. 자산의 토큰화, 이 중심에 서 있는 게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코인이 한탕 해먹고 빠지는 그런 일확천금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돼 가면서 여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생활에 코인이 사용되어진다면, 그러면 이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오프체인과 온체인, 이걸 연결해 준 게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오라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체인링크 이번 상승장에서 기본은 해줄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아발란체. 아발란체가 요즘 너무 뜨거워요. 많은 기관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인링크와 함께 자산의 토큰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발란체입니다. 자산의 토큰화라면 자동차, 부동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고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증권이라든지 벌써 어느 정도 전산화되어 있는 이런 자산은 토큰화 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런데 많은 기관들이 아발란체를 선택합니다. 아발란체를 통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쉽게 만들어서 기존의 인프라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발란체가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산의 토큰화만이 아니고 게임 관련해서도 굉장히 아발란체가 요즘 뜨거운데요. 썸넷 기술을 사용해서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그런 체인을 다다다닥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발란체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리플 XRP. 우리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런 코인이죠. 도대체 리플은 언제 갈까? 2024년에는 아마도 소송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 못 가고 있었던 거, 맡겨놓은 거 찾아올 수는 있겠다. 기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도 남들 다 파티하고 있는데 혼자 찌그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독한 세월을 보냈던 리플입니다. 이번에는 뭐 그 정도는 만회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플에게 중요한 건 어떤 개발이 아니고 사업 확장, 협업 이런 것들일 텐데, 리플이 추구하는 게 너무나 큰 파이를 먹으려고 하니까 기존 금권 세력들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력 견제가 있고 공격이 있고 저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하겠죠. 하지만 리플의 발전은 계속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을까. 아마도 올해는 소송 관련 정리되면서 한번 탁 쏴주고, 그리고 또 여러 협업 관련 사업 확장이 무르익어가면서 점점 이 힘이 응집되다가 IPO와 함께 팍 폭발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2025년에는 그런 결과물이 좀 크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모스 아톰. 코스모스 아톰은 굉장히 안정형이기는 한데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 코스모스 생태계 안에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성장하고 요즘 뭐 난리가 나는데, 코스모스는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 아톰의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생태계가 아마도 지금의 이 상승 여력을 갖고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모스도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폴카닷. 코스모스와 함께 멀티체인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주역이기도 한데요. 폴카닷도 굉장히 개발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슬슬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결과물이 조금 더 수치적으로 보여진다면 자극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폴카닷은 카르다노 에이다와 함께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면서 개발하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수익으로 조금 가격 상승으로 다가오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알고랜드. 알고랜드가 2023년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초반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또 SEC가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2023년 말에 알고랜드 생태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폴리곤. 폴리곤이 2023년에는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협업이 굉장히 탄탄하고 거의 대부분의 대기업이 폴리곤 기반에서 NFT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도 기본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에이브, 유니스왑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인데요. 디파이 모델이 이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 CPI, 센트럴 중앙화된 그런 거래소들의 문제점을 사람들이 이 피부로 느끼면서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되는 투명한 디파이가 미래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수요가 생기면서 아베라든지 이런 유니스왑이 기관들에 맞게 구조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에 기관들의 선택은 역시 안전하고 어느 정도 검증된 아베와 유니스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공격형 코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격형 코인 선별 기준은 이번 상승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코인들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이 목록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좋은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오를 만한 코인들도 있고 제가 투자하는 다른 많은 코인들도 있지만 이 목록은 트렌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트렌드에 맞는 코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격형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레이어 1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레이어 1, 레이어 2 자산의 토큰화, 디파이, 게임, 비트코인 확장형 코인, AI, 소셜, 파일 저장, 도박 코인, 밈 코인 이러한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자, 먼저 레이어 1 코인을 한꺼번에 공개합니다. 니어 프로토콜, 인터넷 컴퓨터, 셀레스티아, 세이.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코인별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어 프로토콜. 니어 프로토콜은 설계가 너무나 단단하다. 이더리움 2가 하려는 걸 벌써 다 끝내놨습니다. 이더리움 2 하면 떠오르는 게 샤딩이라는 기술이죠. 이 블록체인 내에서 여러 개의 유닛으로 병렬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게 샤딩인데 그걸 벌써 니어 프로토콜은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초당 10만 트랜잭션이 가능하다. 이러한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트랜잭션 볼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즘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불장 때보다도 더 많은 트랜잭션이 니어 프로토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많은 트랜잭션이 있어도 다운되거나 네트워크에 흔들림이 없다. 자, 다음 인터넷 컴퓨터. 차세대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어디엔가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때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중앙화돼 있죠. 내가 만약에 블록체인을 어디엔가 만들어서 구현을 한다면 이게 탈중앙화되어서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이 웹사이트가 어느 서버에 가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탈중앙화되어서 어딘가를 추적해서 잡을 수도 없게,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 서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게 탈중앙화된 진정한 인터넷 컴퓨터와 같은 그러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 트랜잭션 스피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초당 19만 2천 개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트랜잭션과 비교했을 때 이거보다는 조금 느린데 트랜잭션의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셀레스티아. 최초의 모듈식 블록체인 네트워크. 셀레스티아는 사용자 수에 따라 안전하게 확장되는 모듈식 데이터 가용성 네트워크로 누구나 자신의 블록체인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아가 그러한 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셀레스티아 기반 위에서 이렇게 필요한 모델을 골라서 내가 필요한 거를 딱딱 짜집기해서 나만의 블록체인을 만든다. 예전에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 HTML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디자인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럴싸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돼 있는 거 갖다 골라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워드프레스라는 그런 웹사이트 플랫폼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 집어다 갖다 놓고 또 컨택 폼 이런 거 집어다 갖다 놓으면 뭐 이렇게 코딩 할 줄 몰라도 탁탁탁 짜집기해서 누르면 멋진 웹사이트가 샥샥샥 지나가는 그런 최신식 웹사이트가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게 구현된다. 블록체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해본다면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십시오. 미리 돼 있는 프레임워크를 골라서 그 틀 안에서 블록체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비트럼 기반, 이건 옵티미즘 스택, 옵티미즘 기반으로 만들고, 폴리곤, 이더리움 2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미리 고를 수 있게 돼 있는데 레이어 1도 가능합니다. 코스모스 기반의 레이어 1도 가능하다.
참고로 셀레스티아는 코스모스 생태계 안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고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짜집기를 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어낸다. 자, 다음 세이. 세이도 역시 코스모스 기반의 프로젝트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대량 채택 가능. 세이가 추구하는 건 거래 중심입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새로운 선택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자산을 옮긴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바꾸고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는 업계에서 확장되도록 설계된 가장 빠른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가장 빠르다고 해요. 이야. 그런데 자기네 웹사이트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니까 이걸 뭐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세계적 수준의 운영자, 투자자 및 기관에 의해 신뢰. 굉장히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점프, 델피 디지털 등등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들이 돈만 넣어놓고 아무 일도 없게 놔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뭔가 시장에 자극을 억지로라도 넣어서 뭔가 펌핑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 자, 아까 말한 이 스피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세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 스피드의 대명사로 알려진 솔라나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처리량 10,000 TPS, 초당 10,000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한다. 세이는 20,000 오퍼레이션입니다. 오퍼레이션이란 트랜잭션보다는 더 큰 유닛인데요. 하나의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00개의 업무를 수행한다. 거래 최종성, 피날리티 2.5초, 세이는 0.38초, 그리고 솔라나와 마찬가지로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4개의 프로젝트를 골라봤는데요. 이 프로젝트 말고도 좋은 프로젝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별한 기준이 2024년 트렌드에 맞는 코인만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좁혀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렌드라면 확장형을 말하는 겁니다. 확장성을 가진 빠른 또는 새로운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레이어 1 프로젝트를 골랐다. 솔라나도 여기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라나도 무지 빠른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정형 묶음에 제가 벌써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레이어 1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확장성을 가진 또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미래적인 새로운 모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레이어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2 짜잔!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을 선택을 했습니다. 트랜잭션을 묶어서 이더리움한테 떠넘겨주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시스템화 시켜서 레이어 3 이 기반에서 또 다른 레이어를 만들어서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까지도 내놓고 있는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서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면 이런 레이어 2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자산의 토큰화. 자산의 토큰화는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토큰화의 대표로는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 두 개입니다. 제가 안정형에 벌써 넣었기 때문에 비워놓긴 했는데 자산의 토큰화 이번 시즌의 트렌드일 수밖에 없다. 매우 중요하다. 다음 디파이. 디파이는 인젝티브, 토르체인, DYDX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인젝티브는 2023년에 가장 크게 상승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디파이 하면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솔라나 기반 디파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인젝티브는 그걸 다 묶어서 멀티체인의 시대에 맞는 그러한 디파이 모델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토르체인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왑하는 모델인데요. 비트코인 관련 디파이는 많이 없죠. 토르체인 같으면 비트코인과 연동된 유동성 풀이 있고 이더리움과 연동된 유동성 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한꺼번에 스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토르체인 같으면 이번 상승장의 레버리지 코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토르체인이 그만큼 더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자율을 더 올려서 더 많은 유동성 유입을 유도한다. 이러한 모델이기 때문에 상승장이 온다면 토르체인도
함께 더 많이 상승하는 거고, 하지만 하락장이 오면 더 크게 꺼질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DYDX가 최근 솔라나 기반에서 새로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디파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DYDX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다음 게임이 이번 사이클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게임이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오락실 가서 막 누르는 이런 게임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떠한 코인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이뮤터블은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게임에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많은 게임들의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빔, 갈라 이런 프로젝트들은 모두 플랫폼입니다. 개별 게임이 아니고 런치패드 그리고 개별 게임도 굉장히 유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별 게임은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트코인 확장 플랫폼 스택스 OD. 스택스 하면 비트코인의 대표 레이어 2입니다. OD. 비트코인 기반에서 NFT를 만들어내는 그런 수많은 이상한 코인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과열되긴 했지만 한풀 꺼지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있다면 충분히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AI가 굉장히 설레게 만들고 있기는 한데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까?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렌더, 패치, 싱귤러리티 넷, 아카시는 렌더랑 똑같은 모델인데요. 렌더라면 그래픽 카드를 연결해서 AI에서 구현되는 고퀄 그래픽을 자체적으로 이걸 렌더링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청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그래픽 카드들이 막 돌려서 AI 모델을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 거죠. 렌더 같으면 애플하고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애플의 맥북 프로에서 어려운 그래픽이 나올 때는 그걸 외부로 보내서 이걸 처리해서 받아옵니다. 그걸 해주는 게 렌더의 자회사. 패치 AI는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AI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 싱귤러리티 넷은 마켓플레이스, 소피아 로봇 유명하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싱귤러리티 넷의 창시자, 싱귤러리티 넷의 다오에 소피아 로봇이 들어있습니다. 로봇이 결정하고 함께한다. AI 관련해서는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셜에는 제가 프로젝트 하나만을 일단은 골라봤습니다. 데소는 디센트럴라이즈 소셜, 탈중앙화된 소셜 네트워크. 작년에 트위터 파일을 통해서 트위터라든지 또는 많은 소셜 미디어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이 객관성이 떨어지고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는 없겠는데 여러 많은 시도가 있을 텐데 그중 하나의 시도이다.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코야 캐피탈, 코인베이스, 안드레센 호로이츠, 블록체인지 등등 정말 너무나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관들이 합쳐서 돈 내서 개발하고 있다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물이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코인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 게이트.io, HTX, 코인엑스 등등 몇 개 되지 않은데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그냥 이대로 망하는 거고 잘 된다면 다른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겠죠. 큰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굉장히 모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크게 샥 빠지고 나면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셜미디어 프로젝트가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활발해진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많은 자료들, 이런 기록들이 어디엔가 저장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탈중앙화된 파일 저장 스페이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파일코인과 Rweave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승장에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또 다른 한방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도박도 좀 해볼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롤비트라는 도박 플랫폼 한번 골라봤고요.
그리고 밈코인도 언제나 상승장이면 또 폭발하게 돼 있죠. 밈코인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눈 코인들은 매수 추천이 아니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 분들은 추가 리서치를 해보신 다음에 충분히 그 위험 요소를 인지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코인들은 벌써 이 트렌드 상방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과열된 느낌이 듭니다. 유의미한 하락 조정이 왔을 때 조금씩 담아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언급한 공격적인 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트렌드를 타고 있지만 트렌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코인이 위험성이 있는 그런 모험적인 코인이다 보니까 한 6개월 후에 에이 모르겠다고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좋은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매집해서 들고 계시는 그런 코인들도 매우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공격형 코인들은 지금 트렌드, 지금 약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의 코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언급한 코인들의 대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벌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이지 않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좋게 포장해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